2022 학년도 수능 연교재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2강입니다. 사회문화 2강. 이건 뭐 연금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쭉 읽어집니다. 뭐 구조도 좀 간단하게 돼 있고 어렵지가 않아요. 봅시다.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만 봅시다. 일단 뭐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근데 공적, 사적연금제도 둘 다 들지를 않아갖고 뭐 아주 그냥 뭐 노후가 힘들다 라고 할 때 그냥 다 퍼주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기초연금제도는 뭐 사유수당형, 뭐 최저소득 보장형, 그 다음에 최저 보장연금형 이렇게 있고, 뭐 공적연금제도에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그죠? 그 다음에 그 사적연금제도에는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제도, 그죠? 기초연금제도에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연금제도에 대해서 이제 불만, 그다음에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또 우려, 그다음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어떤 뭐 논쟁 이런 게 있는데, 필요하다. 라고 이제 변화가 있고 이제 발전이 계속 거듭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조 간단하고 쭉쭉쭉 읽어집니다. 어렵지 않고, 문제 그냥 쭉 한번 훑어보면 뭐 내용일치, 단순 내용일치로 다 풀리죠. 2번도 뭐 주관식으로 푸는 건데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용일치로 다 풀리고, 3번도 뭐 그냥 뭐 추론이 없네요. 다 내용일치로 풀리고,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추론이 좀 들어가네요. 그죠? 요거 좀 설명해야 되겠네. 요거 봅시다. 그다음 5번은 이제 5위니까 풀면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렵지 않다. 그죠? 전반적으로. 뭐 해설할 것까지 없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설할 게 없긴 한데, 요 4번 같은 건 조금 같이 볼 만하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4번에 뭐 그림도 뭐 준비한 뭐 슬쩍 한번 보고 오죠.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일단 뭐 간단하게 요거 이제 요약 한번 하고, 간단하지가 않네요. 그죠? 또 복잡하게 써놨는데 일단 요약한 거 한번 보고, 그 다음 본문 보고 문제 풀게요. 예, 요약합시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연금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연금제도는 이제 공적연금제도, 사적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요 총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이제 국민연금제도,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제도는 뭐 연금저축제도, 그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는 요거 두 개 섞어 놓은 거,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뭐 국민연금제도, 를 보게 되면, 공적연금제도라는 게 공적으로 주는 거, 그죠? 이거 뭐 나라나 정부에서 하는 거겠지. 정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 이제 공적연금제도. 사적연금제도는 개인이 은행에 제발로 찾아가가지고, 그죠? 나 연금저축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개인이. 그게 이제 사적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도 없고 사적연금제도도 없어.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든 거야. 그럴 경우 이제 나라에서 좀 요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주는 게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일단 뭐 국민연금제도는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령연금 내가 얼마나 받을까에 대한 거, 그건 계산을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기본연금액,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소득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 전체의 어떤 그 소득평균에다가 소득평균값이 있고, 나의 소득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이제 평균 내가지고, 그거에 또 평균을 내가지고, 기본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평균, 여기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보다 조금 작다, 그러면 이 값이 올라가겠죠. 그죠? 내 어떤 개인 소득보다는 조금 더 많이 쳐주겠지. 반대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어떤 사람들보다 내 어떤 그 소득이 더 많아,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평균 내버리면 작아지겠지. 그죠?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은 깎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올라갑니다. 그죠? 기본연금액이. 거기다가 이제 지급률, 요건 이제 그 납부 기한과 연관되는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두 개 곱해가지고 납부 기한에다가 기본연금액 곱해가지고 수령연금을 계산한다. 뭐 본문 가서 설명합시다. 뭐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제도는 연금저축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금을 하나, 뭐 연금저축을 하나 똑같지 않나요? 이자가 다른가요? 차이점이 뭔가요? 이자가 똑같아요. 이자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그냥 저축하나 뭐 연금저축이랑 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이거죠, 이거. 세금 감면. 그러니까 내가 뭐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 이자에 세금을 떼요. 세금을 뗀다고.
근데 그 세금을 좀 줄여준다는 얘기지. 연금저축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웬만하면 다 연금저축하는 게 좋죠. 근데 이 연금저축은 내가 이제 돈을 왕창 뽑지는 못해요. 왕창 뽑으면은 내가 이제 이때까지 받은 어떤 세금 감면 이자에 대한 어떤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아. 그냥 뭐 일반적인 저금처럼 하려 그러면 저축처럼, 그죠? 돈을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거면 이제 연금저축의 형태를 떼야 되겠지. 이거 뭐 나이가 얼마, 한 60 넘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뭐 1년에 뭐 얼마씩 받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자에 대한 어떤 세금 감면이 혜택이 주어지는 거지. 이런 형식에 맞춰야지 이제 세금 까주는 겁니다. 뭐 중간에 나 안 할래라고 하면 세금 하나도 안 까줘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저축처럼 받습니다. 그렇고, 그다음 기초연금제도를 보게 되면 총 3가지가 있어요. 사회수당형이 뭐냐? 그냥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 배급을 한다는 얘기지. 그냥 다 일반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1인당 얼마씩, 그죠? 이거 뭐 소득 자산 조사도 하지도 않고 이제 모두에게 지급한다, 그죠? 다 퍼주는 거지, 다. 모든 사람 뭐 60세 이상만 되면 다 주겠다, 그겁니다. 그러면 뭐 효율이 좀 떨어지죠. 효율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퍼줘야 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지, 그죠?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많아진다. 근데 이렇게 말고 다 퍼주는 거 이거 말고 조금 스마트하게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는, 이게 이제 최저소득 보장형. 이건 뭐냐요? 소득과 자산을 조사를 해요. 그래갖고 소득이 얼마 있다, 자산이 얼마 있다, 이게 다 보는 거지. 다 본 다음에 최저소득에 지금 못 미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별적으로 주는 거죠. 효율이 좀 올라가죠. 그 대신 이제 이 다 조사해야 되잖아, 그죠? 일일이 다 조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행정 비용이 좀 들고, 또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소득에 맞춰주면, 그 최저소득에 이제 간당간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 그냥 뭐 안 할라, 그 일 안 하고 그냥 최저소득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이 정도 만약 이렇게 100만 원이 만약에 기준이다. 어떤 뭐 최저소득이다라고 했을 때 그 100만 원 열심히 일해가지고 110만 원을 벌었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110만 원 벌었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이런 거로 저녁까지 일해가지고 110만 원 버는 거랑, 이 100만 원이 안 돼가지고 뭐 그냥 노는 사람이랑 백수인데 100만 원을 주는 거야. 아무것도 일을 안 해도 그냥 100만 원을 준다고. 근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110만 원을 벌어. 이게 일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만 원밖에 더 못 버는데 10만 원도 됐고 101만 원 합시다, 그죠? 101만 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뭘 일을 해가지고 101만 원 버는 사람이랑 탱자탱자 놀면서 99만 원 탱자탱자 놀면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100만 원 받는 사람이랑 배급 받는 사람이랑,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일할 맛이 나요? 근로의욕이 안 생기죠, 그죠? 그냥 100만 원 받을란다. 그냥 일 안 해도 100만 원 주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101만 원 버느니 그냥 놀면서 100만 원 받을란다. 이래 되겠지. 그 근로의욕이 줄어든다, 그죠? 이게 문제지. 이게 복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쨌든 최저소득 보장형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근로의욕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최저보장연금형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뭐 소득 자산 이런 거 조사 안 하고 연금만 조사해요. 연금만. 이 사람이 이제 뭐 사적연금이나 또 공적연금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못 받아. 얘 얼마 국민연금에 얼마를 못 넣었어, 그죠? 그러니까 돈 액수가 작아. 그리고 또 사적연금도 막 들었는데 조금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기준연금액이, 그러니까 기준 어떤 금액 연금인데 기준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근데 그만큼 안 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부족분을 채워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지.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거니까 이제 효율이 올라가는 거고, 그죠? 이거 다 퍼주니까 그냥 자산 소득 조사 안 하고 그냥 부자든 비트코인이 많든 뭐 그냥 땅 부자든 간에 다 줘버리는 거는 효율이 좀 떨어지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최저소득 보장형이나 최저보장연금형은 좀 골라서 주는 거니까 효율이 좀 올라간다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금만 조사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자산이 많아. 근데 연금은 작아. 근데 연금 조사해보니까 되게 너무 작네? 기준연금액이 부족하네? 이렇게 돈을 지원해줘야 되겠네? 이래갖고, 실제로 자산과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금이 작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그죠? 어떤 사람은 자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연금은 많아. 그래가지고 지원을 못 받아. 그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그죠? 이것도 이제 본문 가서 다시 설명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축 유인하는 게 줄어들지. 왜냐면 지금 이제 연금을 안 들려, 이런 사적연금을 안 들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 굳이 뭐 연금 저축 해가지고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은행 갖다 꽂아 넣을 이유가 있나? 나라에서 다 주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축 유인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또 국민연금 같은 것도 나 안 들란 이거 안 하고 그냥 나 그냥 최저 보장연금 어차피 연금 다 주는데 나 이거 사적연금도 안 하고 공적연금 국민연금도 안 들 거야. 어차피 나라에서 다 주는데 그리고 저축 유인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저축하려 하지 않겠지, 그죠? 이런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 이게 이제 그 복지의 문제점이죠. 복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어떤 기초연금제도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개인이 뭐 이래가지고 번 돈을 돈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든가 아니면 그 뭐 사적연금에 들어가지고 은행에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데 이게 이제 안 됐을 경우에 그죠? 이게 어떤 이유로 이게 안 됐어? 이게 없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기초연금을 주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이제 그 사회수당에 이건 이제 공산국가죠. 그죠? 다 퍼주는 거. 이런 어떤 공산국가처럼 게 아니라 요거 두 개를 섞은 거 형태를 띈다. 이거 두 개의 형태를 두 개를 섞은 어떤 뭐 형태를 띈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했고, 좀 자세한 건 이제 본문 가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문단에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제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와 이제 기초연금제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뭐 문제점. 얘는 공적연금제도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제도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강제로 가입해야 돼, 강제로. 이거는 뭐 내가 이제 뭐 취직을 하게 됐고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떼요. 국민연금 강제 원천 징수입니다. 나 국민연금 가입 안 할래요. 이런 거 없어. 무조건 다 월급에서 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사적연금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야 이거 세금을 감면해 주잖아요, 그죠? 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야 이거 안 그래도 세금 부족하고 난리인데 이거 지금 세금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의 세금이 부족해진다. 이런 데 걱정을 하게 되고 우려, 그죠? 그 다음에 기초연금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액 좀 많이 달라고 어떤 사람 그죠? 난리 칠 거고 그 다음에 또 방식, 야 이런 방식 해달라, 이거 방식 해달라.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죠? 사회수당형 다 달라고 다.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그냥 뭐 25만 원 달라, 10만 원 달라 이런 거, 그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런 논쟁들이 벌어진다, 그죠? 이런 어떤 그렇게 퍼주면 다 퍼주면 안 된다. 집중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야 그런 거 없어 다 그냥 다 1인당 뭐 얼마씩 다 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쟁이 붙겠죠. 논쟁이죠.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야 하지 마. 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어쨌든 이 세 가지가 이제 상당히 어떤 뭐 도움이 되고, 그죠? 사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인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고 뭐 불만이 있고 우려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변화시켜 가지고 어떤 그때 당시 그 사람들한테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화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발전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다 이제 언급한 거지, 그죠? 별로 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보고 이제 그 본문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 본문 보고 문제 풀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본문 봅시다. 1문단. 이거는 공적연금제도 얘기를 하겠죠. 요 이제 사적연금제도,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제도, 요 순서로 봅시다. 일단, 1문단.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연금은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 또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건 뭐 매달 얼마씩 받는다 그거잖아요. 연금이니까 그죠? 다 하는 거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공적연금 제도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한다. 사적연금 제도는 이제 그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그죠? 개인이 은행에다 저금하는 겁니다. 그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강제 가입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의 소비 평준화다. 그러니까 뭐 나와 다른 사람이 소비가 평준화되고 그게 아니라 내 일생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을 잘 벌 때가 있고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돈을 못 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소비를 평준화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에서 평준한 거지, 뭐 남과 내가 뭐 소비를 똑같이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 소비 평준화가 아니다. 내 일생에서, 그러니까 돈을 잘 벌 때, 그다음 돈을 못 벌 때 이렇게 이제 소비를 좀 일정하게 하고 싶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연금을 드는 거지. 그죠? 소비 평준화 얘기가 나오네. 소비 평준화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에 소비에도 이제 쓸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은퇴 전과 은퇴 후 소비가 좀 비슷하게 하도록 배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공적연금제도인 이제 국민연금제도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죠. 의무입니다. 일을 하면 무조건 그 월급에서 떼내는 겁니다. 그냥 떼나가는 거예요.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이제 납부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수급하는 제도. 죽을 때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막 100살, 200살까지 산다면 계속 죽을 때까지 다 받습니다. 그런 제도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한 9년 가입했는데 돈을 못 줘요. 돈 안 줍니다. 10년 이상 가입해야 돼. 받을 수 있다. 수령형 연금은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 가입하면 그러니까 50살부터 한 55세부터 가입해가지고 뭐 60세까지 하면 뭐 10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한 20세부터 빠른 사람은 20세, 늦어도 한 30세부터 돈을 벌잖아요, 그죠? 한 10년간 일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다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하는 연금을 얼마 받느냐? 이건 이제 기본 연금액 곱하기 이제 지급률을 곱해가지고 결정하는데, 기본 연금액은 뭐고 지급률은 뭐냐?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봅시다. 일단 지급률부터. 지급률은 가입 기간이 10년일 때 50%. 그러니까 지급률이라는 게 10년을 내가 뭐 이렇게 가입을 했어. 10년간 납부를 했어. 그러면은 50%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지급률은. 근데 1년 늘어날 때마다 5%씩 증가. 1년에 5%씩. 그러니까 뭐 한 10년이면 50%네. 그럼 100% 최대 100%겠네요. 그죠? 최대 100%니까 뭐 110%까지 가지 않고 최대 100% 까지 간다. 이거는 최대 20년을 가입하게 되면 납부를 하게 되면 최대로 받을 수 지급률은 최대 100%까지 채우겠네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지급률이고, 결국 이제 지급률은 이제 얼마나 가입을 했느냐, 얼마나 납부를 했느냐, 그걸 이제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뿐만 아니라, 기본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 전체 가입자 이제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해서 산정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를 아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은 예로 들 수 있다. 이해를 봅시다. 그러니까 전체 가입자의 평균. 이거 가입한 모든 사람들의 이제 소득을 평균한 값에다가 내 어떤 소득 평균액을 이제 평균 내는 거지. 그거다 또 다시 평균 내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봅시다.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이래. 30만 원이 일반적으로 평균 소득이야. 전체 가입자가 뭐 매달 30만 원 정도 벌었다. 평균 소득이 30이래. 그러면 소득 평균의 가입자 A는 10만 원. 얘는 조금 돈을 못 번 거지. 가입자 B는 50이나 많이 벌었네, 이 사람은. 그죠? 50만 원. 이렇게 한다. 라고 했을 때 A는 10만 원 벌었고, 그죠? 평균 소득이. 그다음에 가입자 B는 평균이 50만 원 버는 거고, 가입자 평균이 이제 30이다. 그죠? 가입자 개인의 평균 소득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이제 더한 값을 2로 나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어떤 평균 소득 10, 그다음에 평균 가입자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이니까 두 개 더해가지고 평균 내니까 20이겠네. 그죠? A는 20.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평균 소득이 50이고 그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이니까 더하면 80에다가 평균 하게 되면 2를 나누게 되면 40. 그러니까 이제 A의 기본 연금액은 20. 그다음 B의 기본 연금액은 40.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A는 평균적으로 평균 소득 평균액이 이제 원래 10이었는데 20을 받고 20을 쳐주고, 가입자 B는 50인데 평균 소득이 50인데 얘는 이제 40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이제 얘는 조금 더 받고 얘는 낸 돈에 비해서 적게 받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적게 받고 돈을 작게 벌었으니까 더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처럼 국민연금에는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이게 조금 그거죠. 그 많은 사람들 거를 좀 깎고 적은 사람들끼를 좀 쳐주고 이런 식으로 보전해 준다. 그죠? 또한 연금 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금 수급,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받는데 부양가족이 있어.
애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나이 많은 부모님, 그런 가족들이 있다. 그럴 경우 이제 일정 연금액을 조금 더 준다. 부양 가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쳐줄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수급권자가 이제 사망했어. 그럴 경우에는, 연금 일정 비율을 또 유족이 또 받네. 이제 뭐 다 100%다 주지는 않고 일정 비율 뭐 몇 프로 정도를 또 유족이 또 받을 수가 있다. 그죠? 이와 같은 어떤 뭐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게 목적이지, 그죠? 연금이 목적인 거지. 가입자들 간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 그죠? 작게 낸 놈이 조금밖에 못 받은 놈이 조금밖에 못 낸 놈은 조금 더 쳐주고 더 많이 받고 낸 것보다 또 많이 낸 놈은 소득이 많은 놈은 좀 이제 깎아버리고, 그죠? 덜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을 재분배한다, 그죠? 그러니까 막 이거 막 돈 많이 버는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막 부자 저건 나쁜 놈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고 있다, 그죠?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지금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죠. 우리나라 세금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자들이 다 내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을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미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그러니까 세금 감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자들이 감세가 하는 거예요. 감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소득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 사람들한테 감세를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죠.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막 부자에 대해서 너무 어떤 막 미워함, 그 재벌 기업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죠?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처럼, 그죠? 예, 또 2문단 넘어갑시다. 2문단 봅시다. 이제 사적연금제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한편 사적연금제도도 있는데 이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개인 차원에서, 그죠? 노후에 이제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 보충적 소득 보장. 그러니까 사적연금제도, 이제 공적연금제도는 이제 그 나라에서 하는 거죠. 이건 의무적으로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사적연금제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적연금제도인 연금저축제도, 연금저축제도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 금액을 이제 만 55세, 일찍 주네.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입해가지고 5년 이상 납부를 하게 되면 55세부터 내가 납부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이자를 못 해가지고, 그죠? 연금을 나눠서 받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금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에서 세금을 뗍니다. 불로소득이라 그래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단순히 은행에 갖다 박아놨다는 이유로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돼가지고 세금을 떼요. 근데 연금저축 계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이 책정된다. 그러니까 이자도 똑같은데 세금을 좀 덜 뗀다는 얘기지, 그죠? 낮은 비율의 이제 세금이 책정된다. 그러니까 연금 형식으로 받으면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으면, 그죠? 이렇게 이제 세금을 까준다. 이자에 대한 어떤 세금을 좀 까준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도 또 까주네. 이제 근로자에게는, 그죠? 그 연금저축 계좌를 파가지고, 그죠? 이거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납입한 금액에 또 일정한 또 비율만큼의 또 세금도 까주고, 이거 세금을 계속해서 이제 까주는 거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 세금을 덜 걷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그죠? 하지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해 버린다고?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그렇지, 해지를 했으니까, 55세 이전에 해지를 했으니까 국가가 정한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돼. 이때까지 세금을 좀 까줬는데 안돼 너 다 내놔, 반환해. 왜냐하면 이 혜택은 국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죠? 연금 형식으로 할 때만 그게 이제 그 목적에 부합하니까 세금을 까줬는데 그냥 뭐 돈 찾아버리는데 세금을 왜 까주냐고, 그죠? 세금 반환 한다, 그죠? 예, 3문단 봅시다. 3문단은 이제 기초연금제도를 설명하는데, 이 기초연금제도는 왜 하느냐? 공적연금제도, 그다음 사적연금제도를 못한 사람, 어떤 이유로 못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기초연금제도 봅시다.
경제 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느니 이 사람들은 일단 공적연금제도를 못 받지. 왜? 국민연금제도는 이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짧아가지고 못 받는 거지. 기준이 안 돼. 그래고 공적연금제도를 못 받아. 그래갖고 또 뭐 그렇게 짧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 그러면 이제 돈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삭전연금제도를 못 들었겠지. 적응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은 수령할 공적 사적연금이 없거나, 그죠? 부족할 수 있죠. 받아도 조금밖에 못 받겠지. 이런 사람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이제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뭐 좀 돈 좀 있는 나라들, 그죠? 선진국이라고 불릴 만한 나라들은 이런 걸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이제 그나마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가난해진다, 옛날처럼 다시 또 이제 돈이 없는 나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할 돈 여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걸 못 줍니다. 어쨌든 간에 뭐 기초임금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다. 기초임금 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이건 이제 분류한답니다. 기초임금 제도를 분류하는 방식.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수당형, 그다음에 뭐 최저소득보장형, 최저보장연금형, 이걸 주로 설명하는데, 사회수당형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최저소득보장형, 보장연금형, 이렇게 설명하면 여기까지 끝이 나겠네요. 봅시다. 요 세 가지를 대해서 이제 설명할 겁니다. 봅시다. 일단 뭐 사회수당형, 수당 준다는 얘기지, 그죠? 수급 연령과 이거 뭐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그럼 예를 들어 뭐 수급 연령 한 60세 이상, 뭐 65세 이상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거주지가 뭐 경기도 아니면 뭐 어디 뭐 서울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게 충족하면 별도의 이제 소득과 자산 이런 걸 조사하지 않는다. 소득이 얼마나 많은지,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조사 안 하고 그냥 다 퍼준다. 다 퍼준다. 연금을 지급하는 어떤 범주형 방식이다. 그죠? 다 준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면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다. 연금 지급을 못 받는 사각지대를 제거하죠. 왜? 다 주는 거니까. 사각지대가 없는 거지. 다 주는 거니까. 사람이면 다 주는 겁니다. 제거할 수 있다. 근데 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일단 뭐 최저소득보장형이나 아니면 최저보장연금형이나, 얘들은 어떤 라인이 있어, 그죠? 어떤 라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죠? 지금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100만 원을 준다는 얘기하고 100만 원 밑으로 버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럼 이제 그 1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뭐 혜택을 안 주겠다.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잘 봐요. 이 위에 100만 원 이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고소득자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안 줘도 상관없어. 그죠?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줘봐야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미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문제는 잘 봐요. 여기 있는 저소득자들, 이 사람들은 뭐 한 101만 원, 102만 원 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100만 원 밑으로 100만 원으로 잘랐기 때문에 뭐 99만 원, 98만 원 버는 사람들과 뭐 101만 원, 102만 원 버는 사람들과 100단위일 뿐이지 큰 차이 없어요. 2, 3만 원밖에 돈 차이가 안 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 근데 99만 원 버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 응?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저소득층인데 혜택을 못 받죠. 이게 이제 사각지대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100만 원으로 찌끄게 되면 이 사람들은 못 받게 되니까 이게 이제 사각지대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 사회수당형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미치든 저소득층이든 뭐 또 고소득층이든 다 줘버려라. 마음 편하게. 그죠? 그러면 뭐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뭐 그렇긴 하지. 뭐 사각지대가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는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취약계층을 표적화해서 지원할 수 없어가지고 효율성이 낮다. 그죠? 그러니까 뭐 사각지대는 제거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을 이제 딱 표적화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딱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생활이 훨씬 더 좋아지겠지. 그죠? 뭐 지금 줘봐야 뭐 한 달에 5만 원 정도 줘봐야 뭐 쌀 한 가마니 쌀이 한 가마니 사나? 그러니까 지금 줘봐야 안 되고, 적어도 한 2, 30만 원 탁 지원해줘야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떤 뭐 더 나은 어떤 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좀 뭐 활동비도 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좀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 딱 이렇게 딱 집중적으로 해가 딱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재기할,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스스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어디 갔나? 뭐 취약계층을 표적화해가지고 지원할 수 없어가지고 효율성이 낮아지죠. 그죠? 이게 다 퍼주는 거니까 이 고소득층한테도 돈을 주는 거야. 어? 다 퍼주게 되면 뭐 소득이나 자산 이런 거 조사 하지 않고 다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10만 20만 받아봐야 아무 소용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죠? 돈을 막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한테 돈 10만 원 20만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막 다 퍼주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이런 단점이 있다. 다 퍼주면 사회수당령을 하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그런 단점이 있고 계속 봅시다. 최저소득 보장형은 연금을 비롯한 소득, 그러니까 연금도 이제 소득에 포함되는 거니까 어쨌든 매달 얼마가 들어올까, 그 소득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한 달 얼마나 버느냐 그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을 평가한다. 그래가지고 소득 인정액을 산출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한 달에 얼마가 이 사람이 버느냐, 소득 인정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은행에다가 뭐 입금해 놨는데 그죠? 저금해 놨어. 그러면은 한 달에 뭐 1년 이자가 뭐 12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10만 원이 매달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그 어떤 뭐 자산을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건물이 있을 경우에 임대료를 받게 되면 뭐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그게 다 포함되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모든 어떤 소득 인정액을 이제 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돈을 버냐 그걸 보는 거지. 그 소득 인정액이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최저소득이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100만 원이라고 잡으면 이건 뭐 이게 자산 뭐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 뭐 이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소득 돈 버는 거 다 해가지고 100만 원을 못 벌었다. 만약에 이제 최저소득이 이제 100만 원이라고 정부에서 1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그죠? 근데 100만 원을 못 미쳐. 이거 뭐 한 9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은 정부에서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죠?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형태다. 오케이. 이 방식은 뭐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에게 그런 노인들에게, 그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만 딱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영되는 하기 때문에, 그죠?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재정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죠. 집중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00만 원 정도의 어떤 수입을 다 받게 된다. 그래갖고 빈곤이 탈출된다. 이거 뭐 한 6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은 빈곤하고 한 100만 원 정도 돼야지 뭐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죠? 뭐 빈곤을 탈출했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뭐 일단 먹고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뭐 빈곤을 또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어떤 사회수당형과 비교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다 퍼주는 거잖아요, 다. 모든 사람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뭐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런 사람에게도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지, 그죠? 효율성이 낮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최저소득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만 선별을 하죠, 그죠? 뭐 소득과 자산을 평가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게 딱 이제 좀 집중적으로 딱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빈곤이 해결이 좀 잘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사회수당형에 들어가는 그 예산을 이거 막 부자들한테 주는 돈을 주지 말고 그 사람들 10만 원, 20만 원 받아봐야 그게 뭐 도움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주지 말고 이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주는 게 이제 빈곤 해결에 더 이제 비율이 더 높다, 그죠? 재정 효율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중 지원하기 때문에, 그죠? 이해되고. 하지만 뭐 주택, 자동차, 현금 등의 이제 자산을 조사하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주택이 얼마짜리 주택이냐 아니면 뭐 자동차가 얼마냐, 현금 뭐 장롱 다 열어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조사하냐고.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공무원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이놈이 뭐 훔쳐놓은 그냥 꽁쳐놓은 돈이 없나, 그런 거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행정 비용이 많이 들겠지. 그리고 수급 여부와 이제 수급액이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죠? 이 되므로 근로의욕을 저해될 수 있다. 근로의욕이 저해될 수 있다. 이게 뭐 말이냐면 이제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잖아요, 그죠? 소득과 자산을 딱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의 소득을 못 버는 사람이야. 100만 원의 소득과 자산이 없어, 그죠?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이제 100만 원 정도의 어떤 그 소득 인정액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100만 원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있어.
1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어떤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을 넘어. 그렇게 했을 때, 자 봅시다. 이거 극단적으로 봤을 때 뭐 101만 원, 101만 원 소득 인정액이 101만 원이야. 근데 이 100만 원 밑으로 버는 사람들은 백수라도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빵원이라도 100만 원을 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뭐 자산은 없다 쳐도 뭐 자산이 빵원인데도 빵원이고 일을 해가지고 뭐 101만 원을 벌었어. 근데 탱자탱자 놀면은 나라에서 100만 원을 줘. 비교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둘 다 자산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일을 해가지고 101만 원을 벌었고 이 사람은 탱자탱자 TV 보고 놀고 게임하고 해가지고 100만 원을 받아.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일 안 날란다. 나도 게임하고 놀란다. 그러면 1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해갖고 해봐야 101만 원 버는데 놀면서 100만 원 버는 게 좋지. 그죠? 근로의욕이 저해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득과 자산 요런 걸로 기준해서 보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저해될 수 있다. 그죠? 여기 이제 최저소득 보장형의 단점입니다. 단점. 하여튼 뭐 그렇다. 이 복지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걸 잘 생각해, 잘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설계를 하게 되면 그냥 난 놀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글로 나 일 안 하련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 전반적으로 놀자판이 되는 거죠, 놀자판. 그러면 이제 뭐 남미, 이제 아프리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나라 전체가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전체가 이제 개판이 되는 거지, 나라가, 그죠? 봅시다. 다음 거. 최저보장연금형. 최저보장연금형. 이건 뭐야? 연금을 보장해준다는 얘기네요. 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 수령연금을 조사한다. 이거는 이제 다른 거 조사 안 하고 연금만을 조사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국민연금, 공적연금, 어떤 국민연금을 해서 이제 얼마나 받느냐.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연금저축을 얼마 해가지고 사적연금에서 얼마나 받느냐. 이걸 조사한다는 얘기지. 그런 거 딱 연금만 조사한다. 뭐 자산이 얼마인지, 뭐 자동차가 얼마인지, 집에 뭐 현금을 장롱에다 얼마가 박아놨는지 그런 거 조사 안 하고 연금만 딱 본다. 연금 보기 좋죠. 이거 뭐 국민연금이 이제 공기업이죠. 공기업? 이런 게 뭐 공기업, 공단에서 하는 거죠. 공단.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나가는지 기록이 다 있고, 뭐 사적연금도 마찬가지죠. 은행만 딱 조사해 보면 얼마 나오는지 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조사가 쉽지. 그런 거 연금만 조사해가지고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든 뭐 저축연금 드러난 거 해가지고 연금마다 먹는 거 다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기준연금이 이제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이런 막 했는데 이렇게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요만큼 채워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이제 최저 보장연금형이다. 이해되고. 이러한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거 뭐 연금만 조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소득이나 자산 이런 거 조사 안 하고 복잡하지 않지. 그게 되므로 이제 행정 효율이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이제 서류 좀 달라. 누구누구한테 누구누구시 서류 좀 주세요. 그다음에 뭐 은행 연금 계좌 그거 이제 털면 되죠, 그죠? 털어보면 된다. 뭐 어렵지 않지, 그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진다. 오케이. 이거 뭐 다른 소득이나 자산 자세히 보려면은 뭐 또 다 봐야 되고, 뭐 집에 한번 방문해 가지고 장롱도 한번 열어봐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소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이거지. 수급 대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이게 다 모자라. 100만 원에 다 모자르게 연금을 받고 있어. 그러면은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되죠, 그죠? 소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해가지고 공적연금이 성숙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웬만하면 다 100만 원이 넘고 막 이런 상황이면 수급 대상자가 줄어들겠지, 그죠? 공적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여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또 노령연금을 받고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때 이제 도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지 좀 예산이 좀 덜 들어가지. 이거 뭐 전부 다 막 100만 원보다 작은 연금을 다 받고 있다 이러면 다 채워주려면 연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죠? 또한 연금 소득이 많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 그러니까 연금 소득은 많은데 연금 이외의 소득이 좀 적어. 그래가지고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 있죠, 그죠? 반면에 또 연금 소득은 작은데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막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이 되게 많아. 아니면 뭐
막 건물이 많고 부동산이 많이 있어갖고 실제로 이거는 연금만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자산 이런 거 조사 안 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인데 연금 보니까 아주 조금밖에 안 받아. 그러니까 지원해줘야지 이러고 이 사람한테 막 돈이 막 가는 거야. 혜택을 받는 거라고. 그죠? 연금 소득은 적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이 수급 대상자가 돼가지고 형평성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 부자인데 혜택을 받고 있고, 이건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은 뭐 열심히 성실하게 막 이제 자기 버는 돈을 막 저금해가지고 막 은행에다가 저금했어, 그죠? 그래가지고 뭐 사적연금 연금저축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다 넣어가지고 연금이 조금 한 110만 원 받아. 그래갖고 다른 재산은 없는데 혜택을 못 받고. 이 사람은 막 엄청나게 막 비트코인 엄청나게 많고 막 땅도 많고 건물도 많고 막 하는데 연금은 조금밖에 안 받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 돈이 막 지원이 되고. 이는 형평성 문제, 그죠? 그런 또 문제점이 있다. 또 경제활동 시기에 연금저축을 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이제 줄어들겠죠. 연금 수령액.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연금저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로 할 때 돈 벌 때, 한참 젊을 때 돈 벌 때, 그때 이제 연금저축을 많이 많이 해놓은 사람은 이게 조금밖에 안 받겠죠. 그 연금저축 땡전 한 푼 안 든 사람은 연금저축이 작기 때문에 뭐 공적연금, 사적연금 다 털어갖고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국민연금이 뭐 어느 정도 받는다 해도 사적연금이 조금 보충해가지고 100만 원을 넘기면 좋은데, 이 사람은 연금저축을 열심히 한 사람은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나 그때 저축 안 한 사람, 그죠? 저축 안 한 사람은 이 100만 원 밑에기 때문에 좀 지원을 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축 한 놈만 손해인 거지, 그죠? 그래갖고 나 저축 안 할래. 그러니까 저축 취약계층에 이제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저축 안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적연금을 안 하려 하겠지,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 선을 딱 꺼놓으면은 이거 뭐 국민연금 다 해가지고 연금저축 해가지고 100만 원을 넘겨버리면 혜택을 못 받고, 이거 국민연금만 딱 받고 연금저축을 하나 땡질 한 푼 안 했어. 그러면 요만큼 채워준다는 얘기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면 이득이지, 그죠?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일단 너무 많으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수급자가 너무 많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연금 소득이 너무 많으면 연금 소득이 많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 그죠? 가난하더라도 연금 소득이 많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형평성 문제. 세 번째, 연금 저축을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죠? 그냥 뭐 저축 안 해가지고 국민연금만 받아 먹으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요만큼은 나라에서 채워주니까 나 저금 안 할래, 연금 저축 안 할래, 이렇게 돼가지고 저금 안 하게 된다. 이렇다. 다음 문단 봅시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뭐 연금제도는 총 세 가지가 있었죠. 이거 공적연금제도, 사적연금제도, 기초연금제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고,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제도는 연금저축제도고, 그죠? 그 다음에 기초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기초연금제도는 뭔가? 그냥 뭐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제도인데 그 특징이 뭐냐? 봅시다. 자산 및 소득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에 소득 인정액이 최저 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 이건 뭔 말이냐면,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 이러면은 최저소득 보장형이랑 똑같죠? 요랑 가깝고, 기초연금과 어떤 국민연금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가함한다. 그런 점에서 최저연금 보장형의 최저보장연금형의 성격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잘 봅시다. 최저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 중에 최저소득보다 높은 사람은 다 제외, 그죠? 그래갖고 최저소득보다 이하인 사람들만 딱 보는데, 거기다가 더 보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또 최저 연금 그 일정 금액, 그러니까 연금 자체가 연금 조사했더니 어떤 기준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어. 그러면 또 제외. 그래갖고 이제 이 정도 일부만 준다, 그죠? 그런 점에서 최저연금 보장액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 최저소득을 넘어서도 안 되고, 그죠? 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넘는 사람 다 제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연금 조사해가지고 기준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은 다 제끼고, 그러니까 이 정도 주고 있다. 받기가 힘들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상당히 힘들지. 예. 근데 이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뭐 어떤 뭐 석유가 막 나오고 막 자원이 풍부하고 이러면은 이렇게 뭐 다 퍼줄 텐데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죠? 하여튼 그렇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엔드입니다. 엔드. 그죠? 요거 엔드, 요거 엔드. 그죠? 그러니까 최저 소득이 안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뭐 기준 금액도 안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지만 받을 수 있다. 그다음 부부는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한다. 부부가 둘의 소득과 재산 함께 고려한다. 부부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잖아요. 두 명. 그죠? 두 명이니까 함께 고려. 한 덩어리로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최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일 때보다 부부 가구일 때가 더 크다. 그러니까 최저소득이라는 게 두 명이 있어야 돼. 만약에 한 명이 단독 가구라 그러면 혼자 사는 거잖아요. 1인 가구. 그때는 최저소득이 100만 원인데 뭐 부부 두 명이 산다 그러면 최저소득이 2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1인당 각각 뭐 최저소득이 필요할 거니까.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이 있어야지 일반적인 뭐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부부가 두 명 있으면 그 집에는 200만 원이 있어야지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가구일 때는 더 높이 치는 게 당연한 얘기지. 그죠? 또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수급자 등급 때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뭐 군인연금 받고 공무원연금 받을 때는 제외시킨다. 기초연금은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좀 많아요. 좀 양이 좀 조금 자기가 돈을 투자하고 그죠? 자기가 월급에서 빼고 또 나라에서 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받는다.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안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억울하겠지. 자기 돈 넣어서 하는데 왜 안 주냐.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들 때 가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좀 안 주겠다. 중복으로 지원은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단 봅시다. 공적연금 제도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에 대한 불만,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어떤 뭐 우려, 뭐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어떤 논쟁, 이거 뭡니까? 지금 이제 뭐 다 설명했네. 다 설명하고 이제 정리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게 뭡니까? 공적연금 제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인 어떤 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어떤 연금저축제도, 그다음에 기초연금 제도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해갖고 얘기가 끝났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리를 합니다. 공적연금 제도에 이제 강제로 가입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애도 있다. 그렇겠지. 공적연금 제도가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제도죠.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강제로 뗍니다. 강제로 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월급 받을 때 강제로 떼서 나와요. 나 국민연금 가입 안 할래요. 그거 안 돼요. 월급에서 다 뗍니다. 강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좀 제기하는 사람이 있죠.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어떤 사적연금 제도에 대한 어떤 불만이 뭐 있냐. 세금 지원으로 인해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죠? 그 사적연금 제도는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저금을 하거나 적금하게 되면 어떤 이자를 받는데, 그죠? 그거에 뭐 저금한 거에 대한 이자를 받죠.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 이제 불로소득이라 그래고 세금을 떼요. 근데 이제 연금저축은 똑같은 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자를 받는데 세금을 덜 뗀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세금을 덜 뗀다. 세금을 덜 떼기 때문에 야 이거 세수 부족하지 않을까? 나라에 그죠? 세금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거 우려하는 사람들. 그다음 또한 기초연금 제도의 방식이나 연금액 등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달라. 기초연금 제도 방식, 이게 좀 이런 뭐 기초연금 제도 방식이 뭐 있습니까? 세 가지죠, 그죠? 사회수당형 다 퍼달라. 그 다음에 뭐 최저소득 보장형. 그러니까 소득이 어떤 선을 딱 끊는 거지, 그죠? 100만 원 딱 끊어가지고 그것보다 못 받는 사람은 지원해주고 그것보다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지원 안 해주고. 그다음에 뭐 최저연금 최저 보장 연금형은 어떤 뭐 연금만 조사해가지고 그 연금이 뭐 어떤 일정한 금액보다 미치면 지원해준다.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가지죠, 그죠? 최저 소득 보장형 그다음 최저 보장 연금형 두 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돈을 지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좀 연금액 좀 더 달라. 아니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그냥 공짜로 다 퍼줘. 뭐 그죠? 사회 수당을 달라. 막 이런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죠?
어쨌든 이런 어떤 뭐 약간의 어떤 뭐 트러블이 있긴 한데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연금제도 이 세 가지 연금제도는 꼭 필요하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연금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뭐 좀 불만이 생기는 걸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변화시키면서 이제 발전을 시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은 걸 좀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도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4번만 좀 볼만하고, 그죠? 4번 뭐 이 정도만 좀 볼만하고 딴 거는 뭐 쉽죠,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